영수님과 옥수님 커플이 되었습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론은 축하보다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누가 누굴 좋아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본방 때 영수가 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영수가 배신했다, 아니다라의 문제가 아니라 애매하게 굴었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이 영자와 정리가 되면서 영수에게 간 것이 아니라 뭔가 빠졌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여전히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찝찝해 하는지 그 구조를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의 출발점은요, 정리가 되었어야 할 이 삼각관계가 어쩌면 실제로 정리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솔로 30기 최종화가 방영이 되고 이제 관계가 거의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논란이 끊겨야 될 이 시점에 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수와 옥순 커플은 해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우리 영수아재가 영자를 정리한 게 맞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같고요. 그리고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영수와 옥순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위장 결혼처럼 위장 커플 아니야? 라는 의심이 불거지게 되면서 영수도 이상하지만 그 영수와 얽힌 옥순도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캐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만 해도 한창 페미니즘이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이제 사상적 기류가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사상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잘 보니까 이 옥순도 그 당시에 뭐 머리를 이제 짧게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사실을 얽히게 되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약간 당시에 나는 솔로 21기 그 정숙님이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 당시에 이제 2016년 17년 때 뭐 그런 이제 번역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 어떤 특정한 사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창을 하다가 갑자기 몇 년 뒤에 이제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되면서 이거 지금 본인이 한 말과 모순이 된 게 아닌가 라고 했던 논란이 이제 한창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논란이 융합이 되면서 정말 이 커플이 진정성 있는 게 맞는가. 물론 이제 본방 때는 7화 때 뭐 8화 때 손도 잡고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영수가 옥순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매니아는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로 영수의 논란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볼게요. 간략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영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영수가 이제 잘못했냐? 영수가 제대로 교통 정리를 안 하고 자꾸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혼자 머릿속으로 결정을 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옥순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뭔가 감정이 뚝뚝뚝 끊겨. 막 영자랑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막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드리프트를 쳐가지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최종화 때 영수가 갑자기 최종 데이트를 기점으로 막 거의 옥순에게 확신을 주다시피 이제 덤벼드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옥순에게 확신을 주기 바로 그 전에 나가기 바로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영자의 말을 이제 들어주고 돌려봐 돌려봐 이렇게 영자가 막 휘젓고 싶다니까 휘저 휘저 막 이렇게 동의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영수 옥순을 좀 좋게 얘기하려고 이거는 이제 영수가 속으로 조용히 정리한 거다 했지만 그건 이제 영수의 입장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커플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 각자 자신에게 이전에 따랐던 인연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정리가 안 되더라도 나는 솔로 28기 상철 이제 정숙님 커플처럼 밖에 나가서 뭔가 스토리가 이어진다거나 뭔가 방송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이게 용서가 되는데 나는 솔로 29기 옥순 영수 커플 사례처럼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끌고 나가거나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간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말 이게 연애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머릿속에 이제 의문이 물음표가 이제 당당당 뜬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커플들은 특히 결혼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특히 방송상에서라도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가령 이제 지금은 결혼하신 이제 경수와 옥순 커플도 당시에 그 경수에 대해서 현숙님이 엄청나게 매달렸는데 마지막 가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잘라내다시피 해요. 뭐 화를 내면서 거의 잘라내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22기 영호와 순자 커플 그 사례도 마찬가지였죠. 최종적으로 영호는 순자 최종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정리해요. 되든 안 되든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관계를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나는 솔로 25기 옥순 본방 기준으로 양옆에 여자 탁 남자 탁 끼고 방송에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분과 결혼하신 영호라든가 광수 아재처럼 말이죠. 그 욕을 오지게 먹는 거예요. 뒷맛이 찝찝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행동을 지금 30기 영수가 똑같이 하고 있는 교통정리가 제대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골라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옥순이라니까 그 감정이 공백이 돼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납득을 못한 데는 저는 영수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사실 영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커플이 됐으니까 축하해. 처음엔 사람들이 막 축하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와 뭔가 이상한데? 그럼 영자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록 영수는 이제 솔로나라 뉴스라고 하는 이제 스피노프 그 프로그램이 나갔고 해명하긴 해요.
사실은 영자와에 대해서는 그 6화 때인가 5화 때 이 영수가 따로 대화를 하면서 영자가 정리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탁자에 앉아갖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 정리했다.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리했는데 이건 뭐야?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고? 라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굳이 영수를 변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명을 하자면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영수도 영자가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다시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영수의 눈에서 봤을 때 영자는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존재예요. 이때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정리를 했고 영자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등 지금의 이 감정선과 이때 이 감정선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뭔가 들으는 줘 이해는 가 그리고 나도 한때 첫인상을 뽑았던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그널을 계속 준다거나 영자도 싸움에 참여했으면 모르겠는데 영수는 집요하게 자신이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짜장면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민감해할 정도로 영자는 뭐가 어쨌든 간에 계속 영식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이래 와서 그러면 진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영수 입장에서는 들어는 주지만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왜 영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영자와 옥순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영수도 조금 당황해서 뭉개버린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사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수가 영자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기보다 없진 않아. 근데 본인이 그냥 더 안 가기로 스탑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스탑을 했다는 거를 깜빡 잊은 거야. 이게 밖에 있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냥 이제 조용히 연락 안 한다거나 뭐 일십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송이라는 걸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정선을 잘 따라가다가 또 8화 때 마지막에 또 두 사람이 살리니까 이거 27기 꼴라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기대를 하겠죠. 야 저렇게까지 마지막 가서 예고편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드리프트 해가지고 되지라고 막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밥 먹다가 고기가 끊긴 것 마냥 뭐지? 아니네? 장난하나 지금? 처음에 이제 제작진한테 막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제작진 미방문을 풀고 하는 그 내용 보니까 별 내용이 없네. 뭐 팔씨름하고 뭐 하는 것도 별로 특별한 게 없어. 장난하나 지금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수에게 화살이 막 꽂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해? 라고 말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저는 영자가 조금 너무 드리프트를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도 애매모호하게 한 게 있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영자에 대한 의견이 조금 호의적으로 변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건 영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굴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지. 계속 영식을 고했으면 그 영식에 대해서 고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영수의 반응이 생각보다 떨떠름하거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 접근을 하지 않는 걸 깨닫고 영자도 유턴을 해서 다시 영식이 가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미방군에서도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영자도 미묘하게 그 옥순에 대해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나와요. 알고 있는 거야. 영자도 이거는 내가 파고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미방군 최근에 풀린 거 팔씨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영자가 옥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손잡는 거야? 라고 이제 농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니아님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9화 중간에 나온 부분들도 그렇고 중간에 뭐 이제 감아봐, 휘감아봐 이 부분 본방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옥순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장면이 팔씨름 때 나왔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둘 다 장난치는 거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요. 왜냐면 바로 그 앞에서 영자도 지금 둘이 손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자가 인정을 한 거예요. 옥순과 지금 영수가 잘 되고 있고 난 더 이상 파고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오히려 뒤늦게라도. 근데 장난도 정로 것이지 이런 걸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그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 저는 많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관계의 지금 초점은 사실은 영자가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왜 후반부에 갑자기 급드리프를 쳐가지고 상대를 떠보냐고. 정말 영수한테 갈 거면 지금이라도 참전을 하던가. 그러니까 영자의 말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뒤로 감고 싶다고 하지. 난 지금이라도 영식을 내려놓고 너한테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수 입장에서도 영자의 말을 듣고도 뭘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한테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저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들어오라고만 얘기하지 본인이 뭔가를 하진 않네. 영수도 이건 힘들다. 영자를 믿고 내가 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줬던 옥순을 내가 더 이상 버릴 순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수도 방송상에서의 모습을 놓고 보면 지조를 지키긴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영자처럼 옥순한테 가면서도 막 이러고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이 대화도 영자가 먼저 시작한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6화 때의 모습이죠. 두 번이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영자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마음 접어야겠다라고 하고 이때를 진짜 정말 기점으로 어쨌든 옥순에게 집중하긴 했습니다. 물론 영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영자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말이죠. 영수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이나 눈을 따라가게 되면 확실히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거죠. 그런 영수의 행보에 대해서 사태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커지게 되면서 옥순한테까지 지금 이제 불똥이 튄 거죠. 불똥이 튀었고 그리고 영수의 감정선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마찬가지로 영수와 옥순의 지금 감정도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욕을 먹고 뭔가 옥순도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 의견이 커지게 되면서 뭐 옥순의 과거 행적이 이제 파묘가 되면서 옥순도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옥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특정한 이제 사상, 뭐 팸이라든가 안티팸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경도된 모습을 옥순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뭐 머리를 짜게 친다거나 어릴 적의 모습이죠. 10년 전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제 뭐 잠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21기 정숙의 사례처럼 그 당시의 정숙의 모습과 방송에 나왔을 때의 정숙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는 내가 한쪽으로 좀 강하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봤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공통적인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좀 그쪽 사상에 한때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했다가 나오신 분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버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른 쪽에 아니면 그 사상과 무관한 사람들의 세계까지 내가 의견을 표명한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특히나 이제 그 사상이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또 옹호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저에 대해서 비판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와는 저는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옥순이 그런 사람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옥순에 대해서 뭔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한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뭐 비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겠죠. 지금도 그럴까? 지금은 좀 그 생각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라고 나름대로 이제 세상살이도 하고 철도 들고 이제 어떤 사업체를 꾸려 나가면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 사회 경험을 쌓게 되면서 페미니즘이나 안티페미니즘의 궁극적인 것들은 결국 남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이제 평등하게 대하자, 존중하자라는 걸로 저는 회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렇게 조금 약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상이 옳다 그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관계가 지금처럼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요. 우선 요거를 좀 먼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옥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지막 때 옥순의 영수가 너무 급발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옥수는 좋아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갑자기 네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미묘한 불협화음이라든가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점핑을 하는 그 느낌들이 이렇게 갑자기 돼버린 거야. 팔할 때 이런 모습이었다? 갑자기 점핑? 그리고 갑자기 연애해. 뭐 이러면서 계단식 사랑인가요? 그리고 영수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받아주면서도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때 이 와인 데이트를 기점으로 진짜 급발진을 하거든요. 영수가. 그래서 저는 옥순 또한 좋아하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지는 못했고 그것이 방송상으로 남게 되면서 뭔가 미묘하게 불협화음이 느껴진다고 다들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아저씨가 너무 애매하게 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구화 때도 영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단칼을 쳤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흔들린 건 이해가 돼. 한때 내가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이니까. 이때 정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일어났다고. 자, 우리 솔로지옥 5에 수빈 씨가 민지를 정리했을 때처럼요. 아우, 민지, 나는 당신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아니라 승인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깊기 때문에 청국도에 같이 와서 흔들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해버리면은 민지가 이제 딴 데를 못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쳐버렸어야 돼요. 정말로 이때를 기점으로. 근데 지금 이때도 영수도 이때까지만 해도 결정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속으로 완전한 결정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이때 이 대화를 기점으로 영자가 영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나한테 트네? 그럼 나한테 틀었을 때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안 튼다는 보장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쇼부를 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작진이 안 보여준 거야. 왜냐면 그거를 구화 때 보여주게 되면 영수가 정말 영자한테 갈까요? 옥순한테 갈까요?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까야 되는데 그걸 안 까니까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서로 X를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영수는 옥순에게 와인 데이트해서 옥순에게 확신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예능으로서의 그 기능이 사라지니까. 영수가 누구누구 선택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최종 선택할 때까지 라이브 방송까지 꼭 다 챙겨 봐셔야 돼요. 라고 해야 시청률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조금 희생을 시킨 게 아닐까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영수가 더 전에 사실 선을 그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선을 이제 그는 것이 아니라 더 전에 실제로 솔로나나 유수 때 영수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세 번째 밤에 즉 이제 영자랑 탁자에 앉아갖고 정리를 했다.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탁자에 앉아서 정리를 할 뿐더러 영자가 아예 본인한테 못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수 또한 옥순인지 순자인지
그 미세하게 확신을 서로 못 주고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영수가. 영수라면 그렇게 반박을 할 것 같아요. 해명할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이제 만약에 들으신다면, 아, 이렇게 변명하면 돼 있구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작진의 입장도 있었고, 영자 입장도 있었고, 저희 입장도 있었고, 옥순의 입장도 있었고요. 불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니까, 시청자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타리가 맞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영수가 타이밍을 X같이 잡아갖고 일어난 일일 거라는 게 해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자꾸 우리 20기 영신님도 얘기한 것도 그렇고, 자꾸 이 논란이 자꾸 이제 불거지고 있죠. 너무 짧은 타이밍에 너무 많은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으니까 욕을 계속 먹게 되는데, 바로 자, 스피노프의 사랑이 계속된다 해서 우리 영신님이 시원하게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구나든가 인플루언서 되려고 이 방송에 나오는 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영식의 촌철살인에 두 사람의 행보가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화제의 인물이고 많은 조회수를 순간적으로 팍 뽑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들에게 광고를 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노출 효과가 일어나겠죠. 많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효과를 하려고 전통적으로 모든 기수마다 공고에 대한 유혹을 계속해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돈을 받으니까 나쁘지 않지. 근데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은요, 출연진들이 아니에요. 제작진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플랫폼 내에서 영수라든가 영재라든가 그 이름을 얻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각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는 솔로 28기 광수와 정의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랑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연프를 하나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 다 좋아. 뭐 결정선을 한다거나 그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거를 다른 프로그램에 얹혀서 하는 게 맞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리뷰에 어떻게 보면 기생한 입장이죠. 이 리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어쨌든 저도 2차 창작을 계속하면서 저만의 뭔가 생각을 내놓긴 하지만, 기반이 되는 건 어쨌든 나는 솔로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만의 어떤 그런 개념어라든가 그런 것들 계속 쌓아나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출연진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저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종속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본인들의 성장 한계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를 벗어났던 사람들이, 저는 이제 나는 솔로 20기 뽀뽀정수기 강렬한 이제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즉 본인이 밟고 있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고 그 유명세에 얻어가서 슬쩍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 놓으면 기생하는 주제에 욕먹 뭐 하는 짓이냐고 욕을 훔치면 먹는 겁니다. 그게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그 출연진들이 나름대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실패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그것을 나는 솔로에 출연함으로써 인지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을 활용하면 논란이 덜해요. 가령 26기 영철아재는 원래 좀 예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굳이 이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플러스 방송에 출연하고 본인이 원래 했던 그 예술한거 결합이 되면 더 커질 수가 있겠지. 부스팅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한계를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공군이 뭐니 인플루언서니 뭐 너튜브니 하면서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무리하는 모습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브랜드를 쌓기 위해서는 저는 역으로 출연을 할 만큼 더더욱 나는 솔로에서 독립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거기서 드는 힘듦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쉽지 않음을 방송 한번 띡 출연해서 쉽게 날로 먹고 공부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먹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본인들이 협찬받은 그 업체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촌장주점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시즌2이긴 한데 시즌1을 제가 왜 그렇게 비난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술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이 힘들게 만든 술을 그래도 홍보 잘 해주겠지라고 촌장이랑 촌장 엔터테인먼트에 맡겼는데, 오히려 이 영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이미지를 더 개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내가 힘들게 만든 이 술이 아우 저 출연진이 먹고 개가 된 술이네요라고 이미지가 완전 개판이 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의 방송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슬쩍 뭉개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있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런 그 지금 시스템을, 그 함정을 지금 이 두 사람이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공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고를 했던 수많은 그 출연진 중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았습니까? 가장 어떤 논란을 일으켜서 이쪽 분야에서 전형적으로 버텼던 16기 영숙, 이제 짭숙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던 그 영숙님 기억합니까? 어느 순간 잊혀지게 돼요.
그나마 지금 잘 버티는 분이 이제 정수님인데, 정수님도 잘 보면 본인의 캐릭터성을 나는 솔로에 얹히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굉장히 센 언니 이 스타일로 말이죠. 이거는 나는 솔로에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으면 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이미 두 사람은 시작부터 조금은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었고, 그 첫 단추를 다시 원래대로 끼고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명해지게 되고 얼굴이 알려지게 된 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얹혀져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촌장 엔터테인먼트에서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니들은 내 힘으로 니들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 니들이 그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할수록 이 프로그램만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31기 만들면 되고, 32기 때도 너희랑 비슷한 사례 만들면 되고, 매 순간마다 빵빵빵 터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라는 걸 저는 제작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되고, 저도 되게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고 저도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게 성장하면 할수록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송에 출연해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분들처럼,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날개가 녹아서 툭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방송 출연이고, 거기서 뭐 시청자들이 지금 흥분해서 지금 이제 형커라는 소식에 이제 다들 주목을 받는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 PD가 잘했다, 남 PD한테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걸 신경 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두 사람이 커플이 한다면 두 사람에게 서로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기회가 열릴 겁니다.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면 정말로 그게 저는 진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 훗날 또 겸손함을 잃어버린 제 자신에게 과거의 제가 미래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라 생각을 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연애든 인간관계든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거절이라고 하는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 끝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명확하게 관계를 끊는 사람들보다 애매한 사람을 더 의심 섞인 눈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를 미루는 태도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영수와 옥순의 관계가 진심이 부족해서 이 모든 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혹은 그것이 외부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관계 전체로 역류를 해서 시청자들이, 탐정님들이 의심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탐정님들께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 또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후원이나 멤버십 등 귀한 자금 베풀어주시는 분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